2026년 2월 암호화폐 시장에 전례 없는 기관의 모멘텀이 들어옵니다. 두 개의 주요 아부다비 국부 펀드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중동 지역의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스트라이프의 스테이블코인 자회사인 브리지는 조건부 연방은행 승인을 확보하며 암호화폐 인프라에 있어 중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암호화폐를 실험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10억 달러 규모의 할당이 가능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알립니다.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아라르다 투자회사는 블랙록의 IBIT 비트코인 ETF의 주식 약 2,100만 주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습니다. 특히 무바달라는 2025년 4분기 동안 40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며 비트코인이 23% 하락할 때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매수 전략은 시장 하락을 매집 기회로 보는 정교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아부다비의 펀드는 2024년 말 비트코인 ETF에 처음 진입했으며 이후 체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오고 있어 디지털 자산 배분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결제대기업 스트라이프에 11억 달러에 인수된 브리지는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가신탁은행 허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은 브리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며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준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는 브리지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 핀테크 회사 및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기관 규모의 디지털 달러 운영에 필요한 규제 기반을 제공합니다. 엘리멘탈 로열티 코퍼레이션은 토큰화된 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최초의 상장 금회사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주주들은 이제 전통적인 현금 대신 테더의 XAUT 토큰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 디지털 정산의 유연성과 함께 물리적 금에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조치는 테더가 엘리멘탈의 3분의 1을 인수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귀금속 로열티와 블록체인 기술 간의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혁신은 전통 자산관리자가 투자자 옵션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인프라를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벤처기업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이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네 번째 펀드를 완료하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업계에서 가장 큰 자금 조달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매니징 파트너 하시부 쿠레시는 약세장의 우울함을 인정하면서도 드래곤 플라이가 하락기 동안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 ICO 붕괴와 2022년 테라 붕괴 이전에도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러한 시기가 결국 가장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대매매 자금 조달 전략은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교한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확신을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비트고를 암호화폐 서비스로 확장하는 전통 금융회사들에게 이상적인 인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컴퍼스 포인트의 분석가 에드 앵겔은 비트고의 포괄적인 기관 암호화폐 서비스 제품군을 강조하며 이는 전통적인 프라임 브로커리지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탁, 거래 및 종합적인 기관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위한 즉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 솔루션을 찾고 있는 월스트리트 기업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이 분석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내부에서 구축하기보다는 암호화폐 인프라를 인수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탈중앙화 소셜 플랫폼 조러가 솔라나에서 주목 시장을 출시하여 거래자들이 주류에 도달하기 전에 바이럴 트렌드, 해시태그 및 문화적 순간에 대해 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현재 85달러로 평가되는 하나의 솔라나 토큰으로 트렌드를 배포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스팸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초기 사례로는 장수 테마의 페어와 웰니스 트렌드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감정이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출시는 소셜미디어, 예측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투기의 새로운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블랙록은 다가오는 스테이킹 ETF를 위해 이더리움을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신탁의 초기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10만 달러 상당의 사천 시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이 개발은 200억 달러 규모의 실제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이더리움의 지배력과 일치하며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기관의 선호가 낮은 가스요금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기부금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ETF로 자본 배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더리움의 유용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비트코인의 오픈이자는 940억 달러에 달했던 10월의 정점에서 440억 달러로 55% 급락하며 2023년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노출의 극적인 감소는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를 줄이고 투기적 포지션에서 물러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감소는 비트코인이 차가운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이후 잠시 7만 달러를 넘었지만 그 중요한 저항 수준에서 거부당한 것과 일치합니다. 분석가들은 위험 감소를 다음 주요 방향성 움직임을 위한 시장 준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에서 금융인프라로 성숙해가고 있음을 집합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부다비의 1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할당, 스트라이프의 연방은행 면허, 그리고 토큰화된 배당 혁신은 전통금융이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파생상품 노출 감소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전투는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2026년으로 나아가면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것인가에서 기존 운영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통합할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이는 진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